예, 안녕하세요. 개사장입니다. 오늘 리뷰하게 될 제품은 에이스에서 나온 프레데터 헬리오스 500이라는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매우 크고 무거운 17인치짜리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그만큼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확장성 그리고 발열 관리 능력이 일반적인 노트북보다 훨씬 좋다는 게 특징이겠죠. 헬리오스 500은 두 가지 모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i7 8750H 모델하고 i9 8950HK 모델로 나눠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리뷰 유닛은 i9 모델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이밍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거라면 8750H 모델을 구매하셔도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i7하고 i9 모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i9 모델은 조금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예전에 출시됐던 게이밍 노트북들보다 많이 차분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프레데터 로고라든지 아니면 WSD 키, 방향키 이런 데 이제 푸른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RGB 백라이트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여기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 용도로는 사용하기는 조금 부적합한 디자인이라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헬리오스 500을 사용하면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본체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자체가 조금 얇고 이제 그렇게 튼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불만이기는 했고요. 여기저기를 눌러봐도 그렇게 본체 자체가 견고하다고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힌지 자체가 양쪽 끝에 고정되어 있는 구조라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내구성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방 안에 놓고 이 무거운 거에 깔려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떨어뜨렸거나 할 때는 조금 충격에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포트 구성은 SD카드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뭐 이게 영상 편집용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포트는 후면에 보시게 되면 전원 포트하고 디스플레이 포트, HDMI 포트가 있고 왼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램 포트, USB-A 3.0, USB-C 썬더볼트 3 지원되는 포트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USB-A 3.0 포트가 두 개 추가로 더 있고, 그리고 오디오 잭, 이게 마이크하고 오디오가 따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잭 두 개가 있습니다. 리뷰 유닛이라서 합판 개봉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합판 개봉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거하게 되면은 램 슬롯하고 그리고 SSD 슬롯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제 모든 패널을 다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내부 메인보드에 접근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M.2 SSD 슬롯이 2개 그리고 2.5인치 드라이브 베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용량 부분에선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소디 램 슬롯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이게 메인보드 위쪽에 2개 그리고 아래쪽에 2개가 있는데 접근하기 힘든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상태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장착하고 싶을 때는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소디 슬롯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하고 트랙패드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기계식 키보드까지는 아니지만 두께가 매우 두껍다 보니까 키 트래블도 되게 깊은 편이고 어디를 눌러도 균일하게 잘 눌러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타야치는 소리 자체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키보드 레이아웃 자체는 제가 사용했던 어떤 노트북들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게이밍 노트북에서 이런 단축 키들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 이런 단축 버튼들이 가끔 왼쪽 편에 있게 되면은 타자 치는데 많이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단축 버튼들을 별도로 배치했다는 거 매우 칭찬해주고 싶고, 넘버 패드도 풀 사이즈로 다 있고 화살표 방향키도 이제 다른 키들하고 걸기적거리지 않는 위치에 잘 있고 오른쪽 시프트 키도 정상적인 크기이고, 그래서 딱히 비판할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 레이아웃이라 생각합니다. 트랙패드 자체는 뭐 느낌이라든지 감도도 매우 좋긴 하지만 약간 크기가 작다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버튼이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그냥 트랙패드 자체로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썩 마음에 드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누를 때 클릭 느낌은 되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점수라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보통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트랙패드 성능은 크게 중요하지 않긴 하죠. 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FHD 해상도이긴 하지만 이제 144Hz가 지원이 되고 G-Sync 동기화가 지원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카메라로는 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마우스 움직임이라든지 전반적인 화면 움직임이 모두 부드러워요. 특히 게임을 할 때도 해당 하드웨어가 144fps까지를 뽑아낼 수만 있다면 매우 부드러운 게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모니터의 주사율이나 G-Sync 기술에 대해서 다 설명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블로그 포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사율이라든지 G-Sync 이런 걸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패널 자체가 그래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sRGB 95%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패널이라 보시면 되는데 144Hz나 G-Sync 이런 부분을 빼고 본다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자체 성능은 괜찮은 편입니다. 색상 재현력이 sRGB 95%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뭐 정말로 하드코어하게 전문적인 사진 작업을 하거나 할 게 아닌 이상 인터넷 브라우징, 게이밍 용도로는 충분한 색상 재현력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밝기도 300니트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밝기 문제로 고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헬리오스 500은 내부에 넉넉한 공간을 활용해서 별도의 서브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노트북들이 베이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반가운 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노트북들보다는 좀 풍성하게 들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고가 헤드폰이나 스피커만큼의 성능은 아니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사운드가 안 좋아서 헤드폰을 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게이밍 노트북은 성능하고 발열 제어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헬리오스 500에 있는 GTX 1070은 맥스큐 버전보다 15% 정도 성능이 더 좋고 이제 오버클럭도 훨씬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이밍 성능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울트라 모드로 했을 경우 평균 100fps 정도가 나왔고 검은 사막은 높음 리마스터 모드로 했을 경우 평균 60fps 이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캐릭터가 위자드였기 때문에 마법 이펙트가 나가는 순간에는 조금씩 프레임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한적한 곳에서 그냥 마법을 안 쓰고 사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100fps 이상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신 고사양 게임인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높은 옵션 사양으로 평균 60fps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144fps를 온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경쟁적인 슈팅 게임이 아닌 이상은 60프레임 정도만 돼도 원활하게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벤치마크 같은 고사양 작업을 돌리는 중에도 헬리오스 500의 발열 관리 능력은 매우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애초에 통풍 그릴도 측면하고 후면 다 합쳐서 4개가 있기 때문에 내부 공기순환은 되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특히 i9 CPU가 노트북에서 발열로 되게 악명이 높은 CPU이기도 한데 이 i9의 발열을 온전하게 잡아내는 노트북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도 안정적인 코어 클럭이 유지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게임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길게 하더라도 딱히 스로틀링이 체감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발열 관리 능력이 이렇게 좋을 거면 차라리 GTX 1080 모델도 같이 출시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워낙에 고사양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 성능은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되긴 하는데요. 물론 이 정도 용량이면 5시간 정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전혀 없어야 되지만 헬리오스 500은 G-Sync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작업을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고성능 GTX 1070 그래픽 카드를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터리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물론 게임을 하게 되면은 45분 정도 만에 배터리가 꺼져버리게 되니까 어지간하면 충전기를 연결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거치형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배터리 시간 확보보다는 이제 부드러운 화면을 위해서 G-Sync 기술을 적용한 게 훨씬 더 이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G-Sync가 들어간 게 플러스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충전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는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충전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무식하게 큰 330W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 충전기라면 74W씩 배터리 충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 개인적으로 헬리오스 500을 매우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껍고 커다란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데스크탑 대체가 가능한 이런 거치형 17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가격 대비 상당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i9 모델은 조금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 i7 모델이 한정지어서 그래도 가격이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GTX 1080의 발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장착이 안 됐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300만원대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게 GTX 1080이 들어있었다면은 다른 400만원, 500만원 한 노트북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성능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유일한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시간이 짧다는 정도겠는데요. 이게 집에서 그냥 거치해놓고 사용하는 용도로 쓰신다면은 이 두 가지 단점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